예, 또 응용 문제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응용 문제. 보통 이제 함수하면 단골로 나오는 문제 중에 소스 찾기 문제가 나옵니다. 소스. 프라임 넘버라고 하죠. 프라임 넘버. 알죠? 소스가 뭔지요? 1과 자기 자신 이외로는 나누어지지 않는 숫자. 1로 나눠지고 자기 자신. 중간에 인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인수네. 이게 우리나라 말이 이게 좀 애매한 한자어를 쓰다 보니까 뜻글자다 보니까 이러네. 주어진 숫자가 소수인지 소수 소수 그래서 영어로 적었어 프라임 넘버 인지를 결정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라. 양의 정수 n이 소수가 되려면 1과 자기 자신으로만을 약수로 가져야 된다. 즉 나누어져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이렇게 암호학에서 많이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보안 관련된 데서 많이 활용이 되죠. 소수 자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왜? 소수를 계산하려면 복잡하니까 그 복잡한 관계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함부로 열어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약수, 소수 개념 못 잡을까봐 적어놨네요. 약수는 어떤 수를 나머지 없이 나눌 수 있는 정수. 소수는 정확히는 두 개의 약수를 가진 수. 즉 1과 자기 자신 이외로는 약수가 없는 수. 합성수라는 건 두 개 이상의 약수를 가진 수. 수학 들어갔어. 소수가 뭔지만 알아주면 됩니다. 1과 자기 자신 이외로는 나누어지지 않는 숫자. 오케이? 프로그램 짜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계산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1부터 100까지 중에 소수를 모두 구하시오. 1과 자신이니까 1은 소수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2, 3, 5, 7, 9 이거 구하는 겁니다. 3, 5, 7, 11, 13 이 숫자 구하는 프로그램을 짜보라는 겁니다. 오케이? 예, 그 구하는 방법으로 유명한 게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는 게 있습니다. 에라토스테네스. 인터넷 검색하면 많이 나오겠죠. 소수를 찾는 알고리즘입니다. 이거 소수 어떻게 찾죠? 지금 나오는 방식입니다. 일단 1과 자기 자신 이외에는 나누어지지 않는 수라고 했으니까 1부터 100 사이인 숫자 중에서 소수를 골라내는 거거든요. 즉 소수가 아닌 거를 모두 잡아내겠다는 소리예요. 소수가 아닌 거. 어떻게 잡아내죠? 일단 1은 빼버리고 2로 나누어지는 거 다 지워요. 2, 4, 6, 8, 10 다 지워. 또 3으로 나누어지는 거 다 지워져. 그리고 4는 2, 그러면 2로 할 때 4가 지워져 버렸기 때문에 없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숫자가 이 숫자로 이걸로 나누어지는 걸 다 이걸 배수를 다 먼저 지워버리는 거예요. 다 지웠어요. 지우고 있죠. 빨간 게 지워진 겁니다. 3으로 배수 다 지워요. 4는 2에서 지워져서 없어진 거죠. 5의 배수 다 지워요. 6 지워졌고 7의 배수 다 지워요. 그리고 11의 배수 다 지워요. 즉 지워지지 않는 숫자의 배수들을 계속 지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안 지운 숫자가 생기거든요. 지금 2, 3 안 지운 숫자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찾아봤으니까 2, 3, 5 이런 숫자 얘기하는 겁니다. 그 숫자가 바로 소수가 됩니다. 설명 제대로 됐나? 소수 찾는 방법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소수를 찾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2의 소수가 되는 거고요. 색깔이 안 좋은데. 네. 그리고 3, 5, 7 살아있는 수상이거든. 11 남아 있었고요. 13 남아 있었고 이렇게 찾아 나가는 겁니다. 프로그램 보자고요. 그럽시다. 프로그램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예, 앞에서 설명한 에라토스테네스의 체 같은 경우는 특정 범위 내에 들어있는 소수를 골라내는 데 유용한 알고리즘입니다. 특정 범위 내에 들어있는 소수를 골라낼 때 이번에 설명하는 거는 내가 사용자가 어떤 값을 입력하면 그 입력받은 수가 소수인지 소수가 아닌지를 판별하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어떻게 하죠? 소수인지 아닌지 대부분의 해결법은 문제의 정의에 들어 있습니다. 소수가 뭐라고 해요? 소수는 1과 자기 자신 이외의 약수를 갖지 않는 수, 편하게 얘기하면 1과 자기 자신 이외의 수로는 나누어지지 않는 수라고 이야기했죠. 이때도 나머지 정리 이용합니다. 나머지 정리. 그래서 일단 어떤 수를 입력을 받아서 저장을 하고 약수의 개수를 0으로 초기화한 다음에 반복문을 이용해서 값이 n에 들어있죠. n을 1부터 해서 그 자신까지 나눠보는 겁니다. 그래서 1로 나눠보고 2로 나눠보고 3으로 나눠보고 4로 나눠보고 5로 나눠봐서 그때 나누어 떨어지는 게 몇 번인지 카운팅하는 거죠. 나머지가 0인지 0이면 1을 증가시켜서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반복문이 다 수행되고 딱 빠진 순간에 그때 약수의 개수, 즉 이 디바이저에 들어있는 숫자가 2인지 아닌지 정의할 때 소수는 1과 자기 자신 이외의 약수를 갖지 않는다. 즉 약수의 개수는 2개라는 소리거든요. 둘이 나오면 약수의 개수 2가 나오면 그거는 소수가 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소수를 판별할 수도 있습니다. 입력한 수의 약수의 개수를 확인해서 약수의 개수가 2개면 그거는 소수다 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길 바랍니다. 이렇게 어떤 식으로 할지를 고민하는 게 바로 알고리즘입니다. 이렇게 하고서 이걸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순서로 작성해도 되고요. 순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지 고민하는 거. 그게 바로 문제 해결 능력이거든요. 그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예, 앞에서 설명한 약수의 개수를 이용해서 소수인지 소수가 아닌지 판별하는 프로그램 코드입니다. 뭐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보자. 여기 뭐 이렇게 해놨네. 남의 코드 보는 것도 만만한 일이라 새로 짜면 더 좋고요. 예, 앞에서 값을 입력받는 게 들어있고요. 여기서는 소수인지 소수가 아닌지를 판별을 하네요. 값을 전달받았으면 반복문을 이용해서 떨어지는 숫자를 더해주는 거네요. 그리고 그 숫자가 2면 이거 뭐냐? 이렇게 하면 이게 조건문을 집어넣네? 그러면 디바이저의 값이 들어 2면 이건 저 비교연산자죠. 비교연산자. 그러면 참 거짓으로 반환이 되겠죠. 이거 누가 불렀어? is prime. 여기 있네. is prime이 불러서 이 값이 요게 저장이 됩니다. C에서는 참 거짓을 나타낼 때 거짓이면 0, 참이면 1의 값을 갖습니다. 참의 값은 1의 값을 갖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디바이저에 들어있는 값이 2면은 1이 리턴 되는 거고요. 2가 아니면 0이 리턴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어봤죠. if 리졸트가 1이냐 그러면 그건 소수다. 1이 아니면 else면 소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에 설명한 소수 구하는 방법들하고 이것까지 포함해서 어떤 식으로 구하는지 한번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원리로 동작되는지 여기서 필요한 지식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약수, 나누어 떨어지는 수를 얘기하는 거고 그 약수의 개수가 2개면 그건 소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알고서 풀어주면 됩니다. 소수랑 소수 아니고 이거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 문제 같은데 약수, 공약수, 공배수 배우는 게 4학년인가 5학년인가? 예, 그겁니다. 초등학교 산수입니다. 오케이? 소수 찾는 방법 2가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에서 소수를 골라내는 거, 입력한 값이 소수인지 판별하는 거.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 요거는 아까 설명을 했는데 알고리즘 가볍게 생각해서 제시하고 코드 제시 안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 직접 짤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에라토스테네스의 뭐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소수 찾는 방법이거든요. 요 그림을 이해하고 이거에 맞는 C 코드를 작성해 주기 바랍니다. 1부터 사용자가 입력한 n까지 숫자 n까지의 모든 소수 프라임 넘버를 그 프로그램을 해서 이렇게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라는 겁니다.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과제로 제시하겠습니다. 과제 같은 방법입니다. 함수 써야 되고요. 함수의 원형 아까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이 원형은 오리지널 보통 프로토타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시적인 형태, 기본 틀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거든요. 뭔지 봅시다. 설명해서 금방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함수의 원형, 컴파일러에게 함수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메인에서 특정 함수를 함수 썼나? 여기 있다. 칼날이 나네. 특정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미 정의가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시스템 함수, 표준 함수 같은 경우는 컴파일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것도, 신경 쓸 필요 없는 게 아니네. 인크루드로 선언을 꼭 해놔야 되네요. 표준 함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선언을 해 놔야지 그게 소스가 포함이 돼서 컴파일 시 적용이 되는 거고요. 내가 만든 사용자 정의 함수 같은 경우도 이게 앞에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 앞에 못 적을 경우는 그 제목 부분만을 여기다 이렇게 적어 주어도 됩니다. 컴파일러가 이거 있구나 해서 이거 쭉 하다 사용이 되면 뒤를 보고서 불러다 집어넣습니다. 컴파일러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쉽게 생각합시다. 컴파일러에게 함수가 있음을 미리 알리는 명령인데 앞에 이게 적혀 있지 않으면 얘는 여기서 에러가 나버린다는 거죠. 미리 적어 놓게 되면 잘 통과가 되고 기계어로 변환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앞에 그냥 가짜로 적어주는 거, 목록이죠 일종의, 그런 걸 갖다가 함수의 원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거 안 할 거니까요. 우리는 늘 앞에다 적어줍시다. 예,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썼을 경우 앞에 적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편한, 단순한 방법입니다. 단순한 게 가장 효율적이고 좋습니다. 어렵게 살지 맙시다. 함수 원형을 사용하지 않은 예제? 이게 무슨 소리야.
함수 정의가 함수 호출보다 먼저 나오면 함수 원형은 원형을 사용하지 않아도 거 우리 늘 하듯이 그냥 하자고요. 메인 함수 전에 함수들을 미리 정해 놓읍시다. 그 소리입니다. 함수 원형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메인 함수 함수를 호출하기 전에 함수 호출보다 먼저 원형을 정의하면 된다 이겁니다. 함수 간의 관계가 될 수도 있네. 메인에서 안 부르는데 메인의 부른 놈 속에 거기서 또 부르는 함수 속에서 함수 또 부를 수도 있거든요. 그때 그 함수는 내가 부르기 전에 선언이 되어 있어야 된다. 뭐 기본적인 원칙만 지키면 되지 뭐. 오케이. 예, 함수 원형을 사용하는 예인데 이런 경우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좀 얘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책에 있는 거 집어넣었는데 말이 안 돼. 이게 무슨 소린 거 아니? 뭐는 비슷합니다. 서브 1에서는 서브 2를 불러 쓰고 서브 2에서는 서브 1을 불러 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서브 1을 부르게 되면 서브 1을 부르면 얘를 가서 1, 2 들어가고 얘는 또 얘를 다시 부르고 얘는 또 얘 부르고 얘는 다시 부르고 빙빙 돈다는 소리잖아요. 이게 재귀함수예요. 얘가 잘못됐어요. 어쨌든 서로가 서로를 부르는 관계가 형성될 때는 서로가 서로를 부르는 얘가 불렀을 때 서브2는 뭔지 모르잖아요. 서브2에서는 서브1이 성립돼서 문제가 없지만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컴파일 단계에서 문제예요. 내가 아까 걱정한 거는 재규는 실행 단계 문제고요. 컴파일 단계에서 저게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꼭 원형을 쓰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얘기하는 겁니다. 원형을 썼을 때는 목록을 다 읽어 드린 다음에 호출 여부를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적어놓으면 호출이 먼저 이루어져 버렸잖아. 여기서 호출이 이루어져 버리니까 에러가 난다는 거죠. 오케이? 원형 함수가 필요한 경우 컴파일러에게 미리 함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함수의 매개 변수 검사, 반환형 검사 등을 하기 위해서이다. 함수 원형은 함수 헤더에 세미콜론만 추가하는 것으로 한다. 세미콜론이 들어가는구나. 어딨지? 앞에 있었어요. 함수의 원형에는 매개 변수의 자료형만 적고 매개 변수의 이름은 적지. 이 속은 디테일하게 안 적어도 함수의 원형으로 쓸 때는 그 매개 변수를 다 선언 안 해도 된다고 그러네. 하나만 매개 변수의 자료형만 적어주면 되네요. 함수의 원형이 많이 정의되는 것은 바로 헤더 파일. 이거 몰라도 되고요. 요점 정리하겠습니다. 몰라도 돼요. 쓰지 맙시다. 함수의 원형 쓰지 말고요. 메인 함수 전에다 모든 함수를 다 정의하는 걸로 합시다. 지금 교양 수업인데 복잡하게 하면 안 되죠. 오케이. 함수 정의 부분은 우리 이거 함수 원형 부분은 뭐 부담 갖지 맙시다. 패스합시다. 함수의 정의 첫 번째 줄에는 어떤 정보가 포함되느냐? 라이브러리 함수 쓰죠. 헤더 파일 쓰죠. 샵 include stdio.h 이거를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라고 한다. 헤더 파일이라고 합니다. 보통 함수가 반환되는 값의 개수는 하나. 리턴에는 한 개만 적을 수 있죠. 함수가 값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반환형은 뭘로 정의하는가? 뭘로 하죠? void. 함수 정의와 함수 원형의 차이는 뭐죠? 함수 원형은 컴파일러한테 그런 함수가 있다고 통보만 하는 겁니다. 오케이? 함수의 정의는 함수의 내용까지 다 정의하는 거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복잡한 우선순위 관계가 걸렸을 때는 함수 원형을 선해놓고 그 정의는 뒷부분에 함으로써 컴파일러한테 목록을 먼저 통보하고 동작 내용은 나중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피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함수의 원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매개 변수들 이름을 추가하는 이유는 무언가? 하려니까. 컴파일러가 하려니까 하는 거죠. 뭐. 다음과 같은 함수 원형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인가? 리턴 밸류는 더블이고 매개 변수는 2개 있다는 소리. 요렇게 하라는 소리구나. 변수명은 주지 않고 데이터 타입만 적어주라는. 매개 변수 2개 있다는 소리고요. 리턴 밸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요 말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대충 함수의 원형하고 함수의 호출과 정의와 호출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C에는 그거 말고도 라이브러리 함수,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라는 게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 다 읽어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대충 훑고 넘어가겠습니다. 필요하면 인터넷 검색을 해도 되고요. 동영상 멈춰놓고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C에서는 표준 라이브러리가 표준 입출력 stdio.h 얘기하는 거죠. 수학, 매스 얘기하는 겁니다. 문자열, 스트링 얘기합니다. 시간, 타임 이런 것들의 표준 라이브러리가 제공이 되고요. 컴파일 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에서 include, 샵 include에서 지정해 주어야 됩니다. 이런 걸 표준 라이브러리 또는 표준 함수라고 합니다.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C 표준 라이브러리 헤더 파일인데 앞에서 얘기했던 표준 입출력, 스트링 그런 종류가 이만큼씩 이 속에 함수가 수십 개씩 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있는지만 알면 어떤 종류가 어디에 들어있다만 알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stdio.h, yes죠. 앞에 정했던 그것들 제일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타임, 또 스트링, 그리고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요 정도 많이 씁니다. 나머지는 필요할 때 쓰면 되는 거거든요. 에라, 인터럽트, 타입 변환 안 써도 됩니다. 요 정도가 주로 쓰고 그거 말고도 이렇게 많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보면 알겠지만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계속 추가를 시키고 있거든요. 필요할 때 이거 보고 그거 관련된 것들 처리하면 됩니다. 아마 우리 수업 중에는 요 정도까지는 사용하려고 메스 요거까지도 사용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리미트 한번 쓴 것 같은데. 예, 동그라미 친 거는 아마 기말고사 할 때 아마 어떻게든 쓰게 만들어 줄 겁니다. 예, 그래서 표준 라이브러리 헤더 파일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알아주면 됩니다. 난수, 이것도 일종의 함수인데 시스템, 표준 함수입니다.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함수거든요. 난수. 이게 이제 게임 같은 거 할 때 이 규칙성 없이 어떤 값을 발생시켜 사용하고 싶다 할 때 쓰는 겁니다. 난수, 랜덤이라고 얘기하고요. 난수는 랜덤 넘버라고 합니다. 규칙성 없이 임의로 생성되는 수를 이야기합니다. 난수는 보통 암호학이나 시뮬레이션 등 게임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런 함수입니다. 함수명을 랜덤의 앞에 랜드라는 말을 씁니다. 이런 말은 더 힘들고요. 여기서 가로 속에 어떤 값을 지정을 하게 되면 0부터 그 사이에 있는 숫자를 생성해냅니다. 정수네. 이 랜덤이라는 함수는 스탠다드 lib라는 헤더 파일에 들어 있습니다. 이걸 쓰고자 할 때는 맨 윗줄에다가 샵 include 꽉 가로 열고 stdlib.h를 적어 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 타입 원형은 int land로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는 주어지는 값은 없지만 주어지는 값 없대네. 이 값 집어넣을 필요 없는 거네요. int 정수값으로 반환이 됩니다. 수의 범위는 0부터 32767까지의 값이 나옵니다. 32767이면 이게 16승인가? 아니 뭐 어떤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럴 겁니다. sland는 난수값을 초기화시키는 기능을 수행을 하는데 뒷부분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겁니다. 난수를 발생시키는 게 완전히 임의의 숫자는 아니고요. 완전히 규칙 없는 숫자를 난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만들어내려면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 내부에 일단 표가 있습니다. 테이블이 있어서 그 숫자 끌어냅니다. 정해진 순서대로 나옵니다. 좀 이따 보여주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들은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이 S랜드 같은 경우 시드랜드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처음에 설정 반환되는 값이 없습니다. 그냥 1만 지가 하고 옵니다. 그래서 리턴 밸류가 보이드로 되어 있습니다. 에이 필요 없어. 뒤에 설명하는 거 보고 이해합시다. 난수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로또 생각하면 로또를 할 때 보면은 아무런 규칙 없이 물론 추첨을 통해서 골라야 되지만 1부터 45 사이의 숫자를 발생시켜 중복되면 안 되죠. 숫자를 발생시켜서 그걸로 해서 1등을 가리는 그런 사행성 놀이죠. 나는 이게 운이 없어가지고 이게 뭐 세폭이라고 하죠. 이런 거 안 되고 그냥 로또 절대 안 삽니다. 사봤자 꽝이거든요. 하다못해 마트에 가서 100% 당첨을 뽑아도 맨날 참가상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요행수를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없습니다. 역시나로 늘 끝납니다. 이런 거 할 때 이 숫자를 만들어주는 함수를 랜덤 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거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볼까요? 예,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랜덤 함수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헤더 파일에 들어 있습니다. stdio는 printf 쓰려고 쓰는 거고 요거는 랜덤 쓰려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봤더니 랜드라는 함수 직접 쓰면 됩니다. 원형 안 써도 됩니다. 앞에다 정의했거든요. 랜드라는 거 하게 되면 여기 어떤 숫자값이 발생돼서 나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 같은데 0부터 32767인가 32768인가 까지 사이의 숫자가 나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6번 반복문 돌았네요. 6번 n이 0부터 6까지니까 0, 1, 2, 3, 4, 5, 6번이죠. 돌면서 랜덤 숫자를 찍어줘라. 이렇게 찍네요. 돌려보기 바랍니다. 요거 쓰는 거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랜덤 함수 쓰는 거 가리키고 있습니다. 밑에 있구나. 32767이래네요. 까지의 숫자. 음수 안 나옵니다. 무조건 양수만 나옵니다. 이게 랜덤 숫자가 언어에 따라서는 0부터 1 사이의 숫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곱해서 100 사이 숫자면 곱하기 100하고 1000이면 곱하기 1000 하면 0부터 1000 사이 숫자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C에서는 기본적으로 정수로 32767까지의 숫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 32767 오케이. 또 썰을 또 풀 뻔했어요.
네. 1부터 45 사이의 숫자로 제한을 할 때는 3, 2, 7, 6, 7까지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숫자를 또 나머지 쓰죠. 45로 나누면 어떤 숫자를 45로 나오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경우 숫자는 뭐가 있을 수 있죠? 0부터 44까지의 숫자가 나올 수 있죠. 어떤 숫자를 그 숫자로 나누게 되면 이 숫자보다 한 단계 작은 숫자로 나누어지죠. 우리 어떤 숫자 있을 때 이거를 10으로 나누게 되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숫자는 뭐가 되죠? 0부터 9까지에 대한 숫자가 나올 수 있죠. n에 어떤 값이 들어가든 x에 어떤 값이 들어가든 상관없이. 그래서 똑같이 하는 겁니다. 랜덤 숫자 발생시켜 45로 나눈 나머지 값을 구해서 1을 증가시키면 1부터 45 사이의 숫자가 나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앞에 숫자에다가 이렇게 실행시키게 되면 원하는 숫자 6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프로그램을 한 2번, 3번, 4번 계속 돌려보기 바랍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고요. 오케이? 뒤에 또 얘기할 거니까 넘어갈게요. 지금 난수 발생시켜 사용하는 방법 이야기했고요. 범위를 지정해서 어느 정도 범위까지만 숫자를 발생시켜라 할 때 쓰는 방법도 지정했습니다. 또 해보다 보면 앞에서 해봤는지 모르겠네요. 2번, 3번 계속 실행시키다 보면 결과값이 똑같아요. 난수가 아니잖아. 게임을 하는데 매번 들어가면 맨날 똑같은 아이템, 똑같은 적이 나타나면 똑같은 패턴으로. 물론 일반적인 게임들은 다 그렇습니다. 왜? 여러분을 꼬시려고. 야, 계속 바뀌면 힘들어서 누가 게임하냐? 그래서 일반적인 게임들은 저 앞부분은 다 동일하게 운영이 되고요. 뒤로 갈수록 난수 발생시켜서 어렵게 만들어 버리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매번 실행할 때마다 다 다른 수를 나오게 하려고 그러면 sRand라는 함수를 쓰거든요. seedRand라고 하면 C를 다시 뿌려준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그 내용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때 여기 주어지는 값이 있는데 이때 주어지는 값을 시간을 줍니다. 절대 중복되지 않는 데이터 시간이거든요. 시간은 한번 흐르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시간값은 절대 연월일 10분초 다 합쳐서죠. 시간만 하면 오늘 1시 있으면 내일도 1시 있으니까 연월일 10분초의 값을 다 활용했을 경우 짧게 보면 시간이고요. 넓게 보면 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잠깐 시간이 바뀔 때마다 그 기준값이 변해서 sRand라는 게 랜덤 함수, 랜덤 수를 발생시킬 때 이런 목록이 쭉 있다고 하면 무조건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는데 sRand라는 명령을 수행하게 되면 여기 갔다가 이게 이제 뒤죽박죽 바뀐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것도 시간값을 가지고 하니까 시간은 매번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규칙 없는 값을 뽑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sRand라는 거 사용법만 알면 되고요. 사용법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똑같이 적어주면 됩니다. 요거 적어주면 끝나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time이라는 말을 넣기 때문에 타임 라이브러리도 한번 써보는 겁니다. 지금 이 표준 라이브러리 사용법 가리키는 것 같은데요. 그쵸? 뭐 하고 있는지 알고 따라다녀야 되겠죠. 앞에서 사용자 함수와 표준 함수 이야기했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 써보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실용성 있고 많이 쓸 것 같은 랜덤이라는 숫자를 만드는 데 관련된 표준 함수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네, 랜덤 함수 발생시켜 더럽게 많이 쓰네. ST, IoT 매치만 쓰려고 그랬더니 랜덤 함수 쓰는 거, 시간 발생시키는 거 다 갖다 쓰고 있는데요. 이거 부담 갖지 말고 맨드로 한번 돌려보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sRand를 쓰지 않는 경우거든요. sRand를 200으로 한 경우 하지 않은 경우의 차이점인데 뭐 그냥 이거 없이 돌리게 되면 매번 할 때마다 값이 똑같습니다. 네, 똑같죠. 그런데 sRand를 집어넣어서 쓰게 되면 또 똑같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난수라고는 하지만 임의의 숫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동일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왜? 이 값이 동일하니까. 200이라고 넣으면 똑같다는 소리예요. 안 써도 똑같아요. 안 써도 똑같고 적어주는 값이 동일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극복하려고 이걸 써야 되는데 그냥 쓰면 안 되고 요 속에다가 시간 데이터를 집어넣게 되면 위치가 시간은 계속 변하니까 계속 다른 값이 나온다는 그거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고요. 뒤에 거 볼게요. 이번에는 타임 라이브러리 갖다 집어넣고 여기다 타임을 불러 쓰는 걸로 했습니다.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아까 200 넣은 거랑 틀리게 매번 할 때마다 틀린 값이 나옵니다. 틀려요. 자세히 보면. 규칙 없습니다. 규칙 없는 겁니다. 그냥 규칙 찾으려고 쓸데없는 짓 할 필요 없습니다. sRand는 난수 발생기에 seed를 설정한다. seed는 난수 발생기에 다음 난수가 계산하게 사용되는 변수로서 seed가 달라지면 전체 난수 수열이 달라진다.
시드를 설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시간을 사용하는 게 좋다. 왜? 시간은 매 시간 변화하니까. 매 순간 변화하니까. 이렇게 쓰는 거. 랜덤과 S랜드, 시드랜드에 대한 사용법 설명한 거고요. 그러면서 다양한 표준 라이브러리의 활용법도 가볍게 보여주었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아까 타임 라이브러리 썼죠? 요거에 대한 건데 요것도 한번 돌려보기 바랍니다. 나중에 할 건데 이게 구조체까지 진도가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맨 뒷부분에 집어넣어 놨는데 그래서 요거 돌려서 연월일 10분 요 시간 나오는 부분도 이게 계산이 되네. 요거 나오는 것도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구조체 할 때. 그래서 여기 뭐 이거 질문 안 받겠습니다. 한번 돌려보고 컴퓨터의 날짜는 이렇게 확인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이거 랜덤 함수 이용하는 게임이거든요. 동전 던지기 게임. 동전을 100번 던져서 앞이 나오면 횟수와 뒷면이 나오는 횟수를 출력해라. 동전을 던졌을 때 앞이 많이 나오는지 뒤가 많이 나오는지 확인해 달라는 거거든요. 어느 게 더 많이 나오죠? 확률적으로 똑같죠. 그거 직접 확인하자는 건데 현실은 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현실은 조금 오차가 발생지. 늘 할 때 앞면 나오면 다음에 뒷면 나오면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그걸 랜덤 함수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참.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죠? 인터넷 검색해 봤더니요. 조폐공사 홈페이지에 있다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못 찾았어요, 나도요. 그 사람도 못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림이 있는 곳이 앞입니다. 얘가 앞이에요.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죠. 그냥 우리는 랜덤 함수 발생시켜서 0과 1로만 구분하면 되니까 0이면 앞, 1이면 뒤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문제를 문제 그대로 보면 안 되고 솔루션을 해결 방법을 찾을 때 쳐다본다고 나오는 거 아니죠. 그래서 가정을 들어서 계산하는 요령, 그게 바로 알고리즘 쉽게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동전 게임하는 요령 프로 한번 작성해 봅시다. 똑같은 방법 다 썼습니다. 동전을 던지는 앞인지 뒤인지 판단하는 그런 함수를 코인 토스라고 했습니다. 토스. 그래서 여기 랜덤 함수를 발생해서 나온 값이 0이면 0을 아니면 1을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1이면은 앞면 아니면 뒷면이라고 처리하는 거예요. 억지로 만들었네. 이것도 토스. 그래서 이거 랜덤 함수를 사용한 함수의 활용법 연습해 보기 바랍니다. 강의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요. 다 실습이거든요. 돌리고 여러분이 검토하는 겁니다. 오케이? 요거는 앞에 그 동전 던지기 게임인데 보다 디테일하게 매번 던졌을 때 무엇이 나왔는지를 지금 카운팅을 계속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서로 스코어를 비교하고 있죠. 이렇게. 앞뒤가 나온 거 좀 체크해 주는 거죠. 뒤가 나왔고 앞이 나왔고 뒤, 앞, 뒤 이렇게 나오네. 이렇게도 나오네 확률이. 뭐 이건 확률이잖아요. 확률이 늘 동일하게 나온다는 보장은 없고요. 횟수가 많아지면 동일해집니다. 어떤 식으로 그럼 짰는지 따라 해보고 이런 결과가 왜 나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